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1,000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지음 샘앤파커스에서 22년 12월 1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국민가게 아성 다이소를 창업하고 80대인 지금에도 회장을 맡아서 뛰고 있는 현역 기업가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다이소가 저도 일본 기업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의 구성과 각 부의 제목마저도 그야말로 다이소 같은 다이소의 정신이 배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의 핵심이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제1부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제2부 본질만 남기고 다 버려라. 제3부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이 일을 어떻게 해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다름 아닌 1,000원 한 장에 올인했다고. 1,000원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렸던 것이 비법이었노라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해온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제1부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일본 다이소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물류센터를 마련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198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는 민주화 열풍과 함께 기업에서도 노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위장 취업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파업을 주도하면서 생산 책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현장의 지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노조가 결성되고 투쟁과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모든 책임의 화살이 내게 날아왔다.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장 취업자들의 선동과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경영진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다. 간부 회의라도 있는 날이면 입술이 마르고 피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모멸감이었다. 전과 다르게 회의실에서도 가장 말석으로 밀려났고 회의 중에는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만 한눈 팔지 않고 16년의 젊음을 고스란히 바쳤다. 생산 책임자로서 최적의 작업 조건과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말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일했다. 그런 상황이 2년여 동안 계속되었고 나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나는 사직서를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불현듯 아내와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늦게 결혼한 탓에 두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다. 결국 가족에 대한 나의 간절함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나는 저가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첫 주문으로 받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할 유리 잿돌이
5,000개를 납품했지만 쉽게 깨어지는 바람에 전량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첫 거래에서 신고식을 단단히 치른 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초창기에는 주로 프로모션 판촉물에 대한 상담이었지만 점차 백앤숍 거래처들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말이 좋아 무역업이지 초창기엔 보따리 장사였다. 낡은 자동차를 몰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부터 소규모 공장까지 돌아다니며 거래처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생활용품의 샘플을 찾았다. 그리고 일본 각 매장을 돌며 샘플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았다. 누군가 열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게 열정이란 간절함이었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의 초집중 같은 것이었노라고 답하고 싶다. 나는 1990년 봄에 일본 다이소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야노 회장을 만났다. 일본 다이소가 1호점을 개설한 1991년부터 일본은 거품 경제가 꺼지며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다. 타이밍도 좋았지만 일본 다이소는 우리의 상품 공급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야노 회장은 물건 보는 눈이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게다가 성격까지 급하다고 업계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사업을 하다 7번을 망하고 8번째 좌판부터 시작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정신력과 의지만큼은 배울 점이 많았다. 그러나 100% 일본 다이소에만 납품하던 나는 그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균일가 상점이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1997년 5월 천호동의 13평 남짓한 곳에 아스코 이븐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그해 가을에 터진 IMF 위기는 우리 회사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1998년 야노 회장이 다른 경쟁업체의 물건을 납품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한국 균일가 숍에 대한 지분 투자를 요구했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2001년에 다이소 산교는 우리 아성산업의 34%에 해당하는 자본을 출자했다. 약 4억 엔의 투자를 받고 아스코 이븐 플라자를 다이소란 이름으로 변경했다. 아스코 이븐 플라자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소한 면이 있어서 우리는 다이소를 브랜드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다이소는 우리말로 다 있소를 연상시키는 어감이 있어서 재미있기도 했다. 하지만 난 다이소라는 브랜드명 때문에 이후 혹독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 백호점이나 냈던 아스코 이븐 플라자를 다이소로 덜컥 변경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이 브랜드명이 이토록 오랜 기간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줄 몰랐다. 물론 다이소 상교가 지분을 이유로 경영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한 적도 없으며 브랜드 로고 자체도 다르다. 내가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느낀 것은 2013년이었다. 2012년 1,000억 투자로 축구장 15개 크기의 용인 남사 허브센터를 완공했으나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초기에 불안정하여 물류 대란이 일어나 각 매장에 물건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2013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5년 후 더 큰 규모의 자동화 물류 창구인 부산 허브센터를 지었고 지금은 양주에 또 다른 허브를 계획 중이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저 500원에서 최고 5,000원의 제품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드물겠지요. 제2부에서는 아성 다이소의 발전 과정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3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상품을 구현했다고요? 1,000원짜리 상품을 위해 2천억을 투자했다고요? 온택트 시대에 오프라인에 올인했다고요? 모든 게 다 사실이다. 우리에게 1,000원이란 단순히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가격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성 다이소가 추구하는 1,000원 정신이고 균일가 정신이다. 그래서 핵심 기능에 더욱 집중했다. 집중이란 무엇인가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것이다. 복잡함을 빼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예로 일본 다이소에 건전지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한 에피소드를 알려줍니다. 지금의 아성 다이소는 하루에 20가지씩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디자이너만 해도 50여 명에 달한다. 하루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1,500여 개의 매장을 거쳐간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이소 팬덤이 형성되었다. 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다이소의 고객들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가성비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3부에서는 저자의 경영 철학과 경영 노하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장을 도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취미이다. 다이소에 오면 정말 재밌는 게 많아. 고객의 이런 탄성을 듣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기쁘다. 어쩌면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증과의 싸움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증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은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똑같은 1,000원짜리 상품이라도 원가는 조금씩 다르다. 고객들이 복잡한 원가 구조까지 알 리 없겠지만 원가가 높은 제품들이 희한하게 잘 팔린다. 고객들은 좋은 상품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1,000원짜리 상품은 있지만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싸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도 된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구매한 상품 한 개가 불량이면 고객에게는 100% 불량이다. 품질 관리란 불량이 났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량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이소라는 가게에 자주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철저한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